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호주 경찰이 중국 스파이가 연루된 군수 장비 밀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군용 장비를 밀반입한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호주계 남성 2명이 기소되었는데 시진핑의 친인척과 관련된 스파이 네트워크로 의심됩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2월 18일 퀸즐랜드 치안법원에서 중국 스파이와 밀수 관련 소송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 출신 회계사 64세 진보 웨이와 러시아 기업인 63세 알렉산더 쉐르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호주의 국방무역통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에 숨어있는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호주 정보국의 조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 관리들에 따르면 사건의 조사는 2016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주 법집행부서는 이 사건의 피고 리진, 시진핑의 사촌 치밍, 멜버른 갱단 톰저우, 그리고 중국 정보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함해 총 6명의 고객이 탑승한 호주 카지노 전용기의 조사를 위해 법집행요원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밀수건은 신문 중이며 피고인 리진과 시진핑의 사촌 치밍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작가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 천포콩의 미디어 프로그램 천포콩 청론 천하에서 시진핑의 딸은 미국에 있다고 한 말이 이미 미국 하원 의원 비키 해즐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해즐러는 2월 18일에 발의된 중공의 영향으로부터 미국 고등교육보호법 법안에서 중공이 신장에서 대량 학살에 가담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 세계적인 인류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이 제재법을 발의한 것은 중공 고위 관리들, 특히 시진핑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그들의 가족, 자녀, 심지어 부모, 형제자매, 손자, 손녀까지 미국에 유학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시진핑을 지목하여 시진핑의 딸 시밍쩌가 2014년 미국에 있었으며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가 2019년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천포콩은 2019년 팬데믹 직전에 시진핑의 딸 시밍쩌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캠브리지 일대에서 살았던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누군가가 확실히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또 확인되었고 사실입니다. 천포콩은 당시 배경이 있었는데 바로 시진핑이 총서기에 오른 후라며 그때 시진핑이 고위직 자녀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밍쩌도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사실상 그때는 이미 졸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중국에 돌아온 후 한때 시진핑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할 연구팀을 꾸려 시밍쩌가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전날 시밍쩌는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밍쩌가 중난하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그녀가 드나들 때마다 그녀를 따라다니며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중난하이로 돌아가면 감옥살이처럼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난하이에서 자주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중국을 떠나려 한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말처럼 중국 전체가 큰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미국이 너무 그립다고 소란을 피우니 국가는 비밀리에 미국에서 자유의 혜택을 맛본 그녀가 자유롭게 사생활이 보장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국도 침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에 있을 때 노래, 춤, 파티, 심지어 노래 경연 대회, 연설 대회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인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거의 감금 상태와 같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쉬저우의 쇠사슬려에 관심이 있던 트윗 자랑스러운 소녀의 최근 공개에 따르면 2월 17일 장쑤성에서 설립한 펑현 8아이 출산 사건 조사팀은 20년 넘게 갇혀있던 쇠사슬려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여론을 진정시키고 언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팀은 갇힌 쇠사슬려가 있는 마을을 봉쇄하고 내부자들을 제압하고 심지어 쇠사슬려까지 안정을 위한다며 사라지게 했습니다. 트윗 자랑스러운 소녀에 공개된 장쑤성 수사팀 구성원은 성기율 검사위원회 부서기
성위 부서기장, 성공안부 부국장, 성위부인연합회, 보건건설위원회 등 관련 부서 책임자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팀은 쉬저우에 진입하여 첫째, 동지민과 양친사의 결혼증명서가 폭로되어 수십 명을 인터뷰했으며 언제든지 다음 소환장을 기다리라고 경고했고, 둘째, 팀을 나누어 황구진에 드나든 모든 차량을 조사했으며, 셋째, 황구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걸음걸이와 안면 인식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했으며, 넷째, 관내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관리들이 무리를 짓거나 같이 토론하는 것이 적발되면 공직에서 해임되고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하고, 다섯째, 여론을 유도하여 네티즌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 그들이 한 8가지 일 중에서 5가지가 안정 유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관리들은 박력을 구실로 쇠사슬려가 사는 마을을 양철 울타리로 둘러쌌습니다. 자랑스런 소녀의 트윗에도 펑센 정신병원 사람들은 리잉을 모른다며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소녀는 장수성 수사팀의 진짜 목적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글을 일찍이 게시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는 이때도 쇠사슬려와 리잉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전했습니다. 쇠사슬려의 처참함은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공의 조직적인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각급 관공서의 책임 미루기, 입에 발린 소리로 위증을 하는 것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국민의 분노가 침묵을 깨고 인터넷의 유명 인사에서 작가, 학생, 교수에 이르기까지 중공 쉬저우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애써 희석하고 있어 쉬저우 쇠사슬려 취재에 참여한 언론사는 18개에 불과했지만 웨이보 조회수만 50억 건이 넘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쇠사슬려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지위가 비판받는 아랍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의 언론까지도 중국 여성의 생존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는데 중공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